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강남 ETF입니다. 간밤에 미국의 증시는 또다시 하락장을 받으면서 내려가고 말았죠. 역시 시장의 변동성은 여전히 크게 유지가 되면서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도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알고 있으면 좋을 주요 이슈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간밤에 마무리가 됐던 미국 증시의 주요 지수는 또다시 국제 유가의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일제히 약세를 보였는데요. 시장이 월요일에는 내려가고 화요일에는 올라가고 다시 수요일에는 내려가는 변동성이 큰 널뛰기 장세가 다시 시작된 모습입니다. 따라서 현지 시간으로 23일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1.29%가 하락을 했고요. S&P 500 지수도 마이너스 1.23% 다시 하락을 한 모습이고,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역시 마이너스 1.32%가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미국을 대표하는 3대 지수는 다시 상승세를 뒤로하고 약세의 모습을 보이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장의 공포지수로 불리고 있는 변동성 지수는 연일 계속해서 안정을 찾아 내려가고 있었다가 간밤에는 다시 올라간 모습인데요. 여전히 안정과 공포의 확대를 사이에 두고서 수치가 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 대표적인 우량한 기술주 기업들의 흐름을 살펴보면 간밤의 우량주 기업들은 다시 시장의 흐름과 함께 애플과 테슬라 그리고 중국 기업인 바이두와 알리바바가 상승을 하기는 했지만 대체적으로 다시 하락세를 가져간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요. 시간의 장에서는 다시 반등을 하려는 모습들이 강하게 나타나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정규장에서 하락한 흐름이 더 컸기 때문에 오늘 국내장에서 관련된 두 가지 ETF는 하락세를 보일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이 역시나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분야인 S&P 500과 나스닥 100, 반도체, 그리고 미래자동차 부분인 자율주행과 스마트 모빌리티, 그리고 2차전지 분야까지 대표적인 투자 분야들은 오늘은 역시나 다시 하락세를 보였고요. 시간의 장에서는 대체적으로 다시 반등을 하려는 모습들을 보이고는 있는데 그래도 정규장에서 하락한 폭보다는 크지가 않았기 때문에 역시나 관련된 국내 ETF들은 오늘 하락세를 보이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을 하는 바람에 증시가 흔들린 원인 중에 하나로 많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원유와 관련된 테마의 ETF들이 강하게 상승을 했다는 사실 또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S&P 500 지수의 흐름을 보면서 4100선의 강력한 지지선과 4550선에서 강력한 저항선이 유지가 되면서 박스권 행보를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월가의 예상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항선은 살짝 더 높은 4600선이 강력한 저항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었고요. 지지선 또한 1차와 2차를 나눠서 4300선이 강력한 1차 지지선, 그리고 1차 지지선이 무너진다면 그 다음 강력한 지지선은 역시나 4100선을 강력한 2차 지지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대세 하락 추세선을 벗어나서 60일 이동평균선보다는 위로 올라갔고 100일 이동평균선보다는 아래에 위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앞으로의 흐름이 중요해질 전망이라고 하지만 저는 여기서 위로 계속해서 올라간다고 보기보다는 역시나 옆으로 박스권 행보를 하게 될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2년 전인 2020년의 3월 23일은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증시가 가장 바닥을 쳤던 날이었었는데요. 그로부터 2년 동안 S&P 500 지수가 2배가량 오르는 역대급 강세장이 이어져 왔었죠. 이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수가 2배 이상 올랐던 7번의 강세장 중에서도 가장 상승 속도가 빨랐던 강세장이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올해는 강세장이 시작이 되고 3년차에 들어가는 한 해인데 역사적인 통계 데이터로 본다면 강세장의 3년차 시기에는 상승의 속도가 다소 완화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꼭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완화가 됐다고 보지는 않고 있고요. 올해는 정말로 힘든 시장이 예상이 되는 만큼 만약 정말로 연말에는 시장이 올라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 자릿수의 성과만 나와도 예상 밖으로 좋았다고 생각을 할 것 같고요. 하지만 지난 2년간 너무 크게 상승을 했다고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욕심을 버리고 기대도 하지 않고 있고 올해는 그냥 마음을 비우고 다음 상승장을 위한 그저 수량을 모아나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월가의 관계자 또한 지금보다 좋은 흐름으로 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들 지금은 한 달 뒤에 발표가 시작될 기업들의 1분기 실적에 관심을 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기업들이 시장의 예상이나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보여준다면 안심하고 좋은 방향을 가져갈 수가 있을 거라고 보지만,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여전히 힘든 흐름이 이어질 것을 생각해 보고요. 추가적인 하락 또한 없다고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전쟁이 없었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지만, 전쟁은 실제로 발발을 하게 됐고 예상보다도 전쟁이 길어지게 되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들을 더 크게 야기시켰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는데요. 월가의 한 투자은행이 기업들의 1분기 실적에 대해서 미리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 기업들은 대단한 이익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지난해 하반기에 인플레이션이 치솟았을 때도 강력한 가격 결정력을 토대로 강력한 실적을 내놓았었기 때문에 올해도 그럴 전망이 많다고 하는데, 여기서 기업들의 실적까지 하락을 하게 되면 답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1분기 실적은 좋게 나오기를 기대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전쟁인데요. 예상보다 너무 길어지고 있죠. 그렇지만 우크라이나에게 유리해지고 있다고 하니까 빠르게 우크라이나의 승리로 전쟁이 끝나길 희망해보고 있고요. 푸틴이 정신을 차리고 빨리 물러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또 다른 변이가 나타났었죠. 정말로 지긋지긋한데요. 그래도 역시 변이가 돼가면서 바이러스가 약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빠르게 감기화가 돼가면서 엔데믹이 오기를 바라고 있고요. 경제와 일상생활이 예전처럼 건강하게 돌아갈 수가 있기를 역시나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올해 초반에 전쟁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추가 매수를 조금 적극적으로 하다가, 실제로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부터는 다시 추가 매수를 잠시 멈추고 시장의 상황을 주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월가의 예상처럼 한 달 뒤에 있을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단기적으로는 증시의 방향을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2년간 시장이 너무 좋아서 급등을 했었지만 그게 정상이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보기 드물었던 시장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진정한 장기 투자자와 그렇지 못한 투자자들이 확실하게 구분이 돼가는 시점에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역시 높은 물가에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것은 가격 결정력이 높은 우량주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위기가 오더라도 시장과 함께 상승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좋은 우량주를 통한 금융 자산과 함께 해가면서 자산을 지켜내고 불려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남은 하루의 시간도 힘을 내시면서 좋은 하루로 잘 보내실 수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좋은 정보로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